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대리점에 했을 때는 이런 상태로 계약서는 SKT 본사로 절대 못 보낸다. 예. 왜냐하면은 김한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내 사인 왜 달라 누가 해줬냐고 덤비기 때문에 예. 이거는 계약서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거 본사가 받을 수 없는 사인이다 이거는. 그 이게 왜 이꼴 났냐 이게. 예. 원래는 다시 앞으로 돌려보세요. 원래 이 태블릿 계약은 김성태라는 직원이 한 거예요 실제는. 네. 정황으로 볼 때. 네. 근데 이거를 법인카드로 돈을 납부한 것처럼 이 조작을 사건 조작하려다 보니까 그 계약서에는 진짜 계약서는 법인카드가 없었겠죠. 요게. 예. 이걸 나중에 검사와 김한수가 검사실에서 요 김성태가 쓴 진짜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새로 하나 위조를 했다고 저희 지금 주장을 하고 이 책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 내용이. 좀 그 위험한 아니 주장이네. 위험한 게 아니고 SKT 가서 우린 아예 기자회견 해가지고 SKT를 우리가 질의까지 했어요. 그 네. 작년 9월에. 네. 그랬더니 SKT 단 한 번도 연락 없어요 지금까지. 예. 단 한 번도. 아니 우리는 위조했다고까지 썼거든요. 예. 연락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뭐 그 왜 위조한 증거냐? 요 법인카드를 갖다 적으려다 보니까 이제 갖다 베끼면서 위조하면서 사인도 다르고 다 이 꼴이 나버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변 대표 주장은 뭐냐면 김한수란 인물이 자기가 이 사정 뻔히 알면서도 자기는 이춘상이라는 숨진 사람 그 양반이 언제 숨졌나 저기 대선 그 선거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서 12월 달에 숨졌죠. 네. 그 이춘상 보좌관한테 자기가 오픈해서 법인카드 결제해서 넘겨줬다. 예. 라고 해서 자기는 태블릿 PC 모른다. 넘겨준 다음에 난 모른다. 이 스토리를 만들려고 이제 요금 문제가 남으니까 요금 그러면, 문제를 자동이체로 이제 이 회사 카드로 요걸 알리바이 짠 거죠. 근데 원래는 얘가 그러니까 김성태라고 김한수 직원이 한 것 같고 계약서 예. 원본 계약은 예. 어쨌거나 지금 검찰이나 저쪽과 그래도 같이 밝혀진 것 자체는 뭐냐 저쪽 인정을 김한수가 계약자고 김한수가 나중에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까지는 밝혀진 거지. 개인 카드 결제는 밝혀졌고 김한수가 개통을 했다고 지금까지 주장을 했는데 실제 개통자는 김한수의 회사고 우리가 보는 진실은 직원이 가서 계약을 했다. 이거를. 네. 이걸 뒤늦게 이제 이 법인 카드를 집어넣으려고 위조를 하려다 보니까 김한수가 이제 대상돼 가지고 자기 이름 가지고 사인해버리고 다시 이제 사인 보시면요. 요걸 사인 보세요. 요걸 내가 사인하는 사람들 저기 물어보니까 요게 대리할 대자 약자라는 거예요. 오른쪽 게? 왼쪽 게. 왼쪽 게? 대리할 대자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대자야. 대신할 대자 약자네. 그 얘기는 뭐냐. 김성태가 말의 컴퍼니 직원이고 김한수 대표이사니까 대표이사가 가면은 당사자인데 직원이 가면 대리인 되잖아요. 그게 대리인 사인한 거예요, 대리인이라고, 요거. 그 이제 이거를 그냥 베끼다 보니까 김성태 사인 그냥 갖다 베껴버린 거죠, 이게. 그리고 요거 다시 한번 넘겨주시면요. 핵심이 뭐냐, 여기 우리가 이제 태블릿 PC를 개통하러 가면은 개통이 됐다는 문자를 받는 우리가 전화번호를 적어야 되잖아요. 핸드폰 전화번호를. 그게 이제 가서 진짜 개통한 사람이죠. 네. 요 위에 있어요. 이 가입 사실 확인 연락처 요거. 요 전화번호가 김성태 거였습니다.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김성태라는 인물이 여기에 사실은 원래부터 우리가 법원에 사실 조회할 때 이거는 분명히 김성태 거로 나올 거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법원이 이제 SKT 다시 확인해 보니까 김성태께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그 감옥 사른 게 결국은 다중에 의해서 손석희 집에 가서 혹은 그 회사 앞에 가서 협박, 그러니까 다중으로 위협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유죄 아니야? 그게 아니죠. 왜냐면 제가 정확히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범죄고 명예훼손 범죄. 만약에 협박을 했으면 협박죄로 구속을 시켰겠죠. 명예훼손죄예요.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네,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그럼 뭐가 허위라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이제 이건 김한수가 썼다. 이게 허위사실을 알렸다는 거죠. 제가 이게 4년 전부터 김한수가 썼다고 주장했거든요. 이 타블렛은? 네, 태블릿을.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거죠. 김한수는 그때 공직에 있었나? 그 무렵에? JTBC 보도할 때까지 있다가 JTBC 보도하고 한 달 뒤에 나갔죠.
그러면은 김한수가 썼으면은 최소한 타블렛 PC에 있는 문건 자체는 공문서 유출이 아니네. 그래서 이제 그게 핵심 문제인 거죠. 230개의 청와대와 인수위 문건이 들어가 있다는데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쓰니까 이제 뭐 공무상 기밀 누설 얘기 나오는 거지. 청와대 직원이 썼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풀리는 문제예요. 그게 그런 고리였구나. 예. 그런 위험한 주장하면 감옥 갈 만하네. 나도 보내겠네. 아니 근데 사실은 검찰도 웃긴 게 요즘에 지금 뭐 보수에서 뭐 대통령 차기로 만든다는 그 한동훈 있잖아요. 한동훈. 네. 한동훈이 국회에 나가서 그때 김진태를 따져 묻는데 이거 최소한이 쓴 증거 없지 않냐 했을 때 한동훈이 어떻게 답을 했냐면은 우리는 최순실이 썼다고 판단했습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판단했다고. 한마디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럼 검찰은 그냥 그렇게 판단했다. 그러면은 나도 김한수가 썼다고 판단했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생각하면은 원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건 누구 거냐 그러면은 이건 요금과 이런 문제로 이건 김한수께 확실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한동훈이가 그렇게 답을 안 하고 우린 판단했다 이렇게. 그럼 김진태 너도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우리도 판단했으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거야. 근데 그 칼자루는 우리가 잡고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칼자루 싸움 난 거 아니야? 칼자루를 이제 문재인 586이 잡고 있냐 아니면 검찰 마피아가 잡고 있냐 갖고 싸움 붙은 거 아니야? 지금 붙은 거죠. 예, 그걸로. 근데 나는 이 싸움은 좋다고 봐. 더 난 그래서 한동훈 잘 싸우고 있다고 봐. 더 윤석열 판쳐야지. 잘 싸우고 있다고 봐. 어제 제가 한동훈 우리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한동훈한테 제가 자기들끼리라도 싸움을 하라고. 이거를 사인을 해가지고 어제 방송에서 한동훈에게 사인을 해서 오늘 붙였어요. 이거 읽어보라고. 누구 건지 다시 봐라. 그래서 예. 공개 편지도 아마 제가 오후에 쓸 겁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이 계약서 문제가 중요하냐면요. 네. 일단 검찰과 김한수가 유착해서 요금 납부 내역을 은폐하고 증거를 조작해서 마치 법인이 낸 것처럼 그리고 실제 사용자를 타겟은 사용자를 최순실로 하려고 하기 위해서 검찰과의 그렇지. 김한수 공모는 맞는데 이 계약서 위조 문제가 지금 저희가 요청해서 위조한 게 아니고 이 당시에 위조를 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어요. 탄핵 때. 탄핵 당시에. 그리고 이 계약서는 SKT 서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SKT가 공모하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계약서 위조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원래 계약서가 서버 쪽 데이터가 원래 계약 내용이 수정돼 있다. 수정돼 있는 거죠. 수정돼 있다라고 본인이 주장하시는 거지. 수정된 게 들어온 거죠. 그럼 SKT가 이걸 그런데 그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정된 것, 그 데이터상에 수정된 것과 이 서명한 종이가 좀 뭔가 삐그럭빠그럭 지금 안 맞고 있는 전혀 안 거다라고 맞고 있고, 본인이 주장하는 그리고 거예요. 제가 작년 저는 말 조심해요. 난 감옥 가기 싫어. 아니 괜찮아요. 작년 9월에 지금 이 SKT의 조작에 대해서 제가 프랭카드 들고 최태원이 나오라고 SKT 본사 가서 제가 데모했어요. 그리고 13가지의 위조 정황을 내서 답변을 하라고 제가 그 자리에서 줬는데 제가 대기업하고 뭐 삼성하고 CJ 내가 여러 번 쳐들어갔는데 그러면은 데모단이 오면요 대협력 전문가 상무 나와서 뭐 하잖아 이렇게 조정을. 그래? 난 안 해봤어. 안 해봤어. 대기업 안 해봤어요? 대기업할 집에 가면요. 그거 좀 하고 그거는 무조건 대기업력이 나와요. 나와서 뭐 소주 한잔 하자 나 그러고. 이제 삼성은 못 가. 그래서 이재용 그 양반하고 나랑 감방 동기여서 이제 못 가. 옛날에 그래서 보수에서도 그 재미로 많이 쳐들어갔었어요. 뭐 좌익은 말할 것도 없고 좌익은. 근데 내가 진짜 대기업에서 그렇게 많이 집회만 했는데 한 놈도 SKT 직원이 한 놈도 안 나와요. 놈이라 그러면 안 돼. 한 분도. 우리 극도로 조심해야 돼. 극도로. 그리고 연락을 아예 지금까지. 그럼 따지면 현재 이 책이 대한민국 교보문고 정치사회 1위입니다. 여기에 지금 SKT가 위조를 했다고 지금 갖다 박아놨어요. 이게 지금 시판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 이통사에서 전화 한 통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는 더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깡 좋아.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게 탄핵 때 도대체 뭐냐, 이거 뭐 JTBC라는 언론재벌 플러스 검찰 플러스 그 검찰도 지금 있는 윤석열 검찰이 아니에요. 김수남 검찰이 조작을 했어요. 이 스타트가. 이걸 윤석열 특검이 받아가지고 정밀화 시켰는데 그러면 재벌 언론 플러스 윤석열이 그때 박영 특검이 12월에 출범하고 이제 수사팀장인데 그건 12월이고 이 김한수와 이 조작은 10월 30일쯤 했기 때문에 그때는 검찰이에요. 그 김수남 검찰의 특수본이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을 움직여가지고 대통령을 쫓아내는 조작을 지시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시점으로 보면 11월경에 10월 30일 정도.
10월 30일. 예, 김한수와 이 조작은 10월 30일 날 합니다. 예, 이렇게 추정되는 날짜가. 추정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김종호 말고 저 김용재 검사인데 여기가 이때 이미 검찰은 김한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요금 납부료 갖고 있어. 그럼 김한수가 낸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질문을 자료를 보니까 마레이 컴퍼니 법인에서 돈이 나갔네요. 그럼 김한수가 예. 그러니까 이게 10월 30일이에요. 김용재 검사가 이제 이 김한수하고 이제 위증 교사를 시키는 게. 그러면 JTBC 보도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의 검사가 이 조작을 시도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의 위에서 찍어 눌러야지 가능하겠어요, 이게? 그 자료를 조사해봤다는 게 김한수가 갖다 준 자료만 본 거네. 아니죠. SK나 하나은행, 받았죠. 하나카드에서는 안 받고. 최소한 요금 납부 내역을 받았죠. 검찰은. 그건 기본적으로 다 받죠. 그럼 요금 납부 내역을 보면은 이거 머레이인가 뭔가 없다는 게 예, 없다는 걸 그러니까 알아. 자료를 조사했다면 예. 알았을 거다. 그러니까 알면서 물어볼 때는 알면서 엉터리로 물어봤다라고 지금 그렇죠. 전 예, 대표는 예. 주장하는 거죠. 자료를 보니까 마레이 컴퍼니가 납부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말로 해서 우리 김종우 검사님께 제가 말씀을 여쭙고 싶은 건 이거지. 그러니까 자료를 조사했다라는 게 거짓말이던. 그러니까 자료를 조사하지 않고 조금 전에 김한수 얘기를 듣고 김한수 주장을 듣고 자료 조사했으니까라고 했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던 아니면은 자료가 있었으면 머레이 컴퍼니가 이거를 대납을 했네요라고 물은 게 안 되죠. 예, 위증교사가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네. 예. 당신 자료 조사 안 하고 자료 조사했다고 말한 거야? 아니면 위증교사한 거야? 제가 근데 이거는 위증교사로 다 이 검사 3명하고 김한수를 고발을 했는데 사건 진행 안 되고 사건 진행이 안 되지. 아니 그게 아니고 아예 그 검사를 수사를 안 하고 그냥 불기소를 때렸는데 김한수가 거기서 답변한 거는 그냥 검사가 착각했던 것 같다. 검사가 착각했던 것 같다. 검사 착각했던 것 같다.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김한수 주장은 뭐냐면 검사가 자료를 보지 않고 나 김한수의 말 듣고 나한테 자료 조사했다라고 물은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럼 또 하나는 SKT의 계약서도 이때 위조가 된 걸로 이제 추정이 된다. 그러면 SKT라는 글로벌 이통사가 이 정치적 정말 민감한 사건에 이거 계약서를 위조해 준다 이거 도대체 누구 짓이냐 이거죠. 아까 어떻게 위조됐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서버상에는 원래 서버상에는 김성태가 쓴 계약서가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추정되는데 2012년도 6월 20일에 있어야 되는데 서버상엔 김한수로 돼 있고 지금 김한수로 돼 있으니까 집어넣은 거죠. 위조한 걸 집어넣은 거죠 새롭게. 김한수로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종이상에는 또 머레이 컴퍼니로 돼 있고 예. 김한수의 머레이 컴퍼니. 김한수의 머레이 컴퍼니. 그러니까 새롭게 위조한 게 서버에 들어간 겁니다. 이 시점에서 2016년 이 시점에서. 원래는 2012년도 6월 20일 계약 원래는 아마도 김성태의 계약서 그리고 마레이 컴퍼니 법인카드 없는 계약서가 있었겠죠. 김성태의 이제 무슨 김성태 개인 카드든 김한수 카드든 이렇게 돼 있었을 거다. 원래는. 근데 그 계약서를 없애버리고 이거를 지금 SK 서버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2016년도 요 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판부에다가 SKT 서버를 압수수색하겠다 지금 신청서를 내놨어요. 근데 이제 재판부도 이게 우리 주장이 근거가 있으니까 그걸 기각을 못 시키고 좀 더 보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SK 서버 가가지고 원래 계약 날짜인 2012년도 6월 20일이 DB가 아니라 2016년에 찍혀 있다. 그럼 SKT가 집어넣은 거죠. 그 보통은 그런 데들은 보안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데이터를 수정하면 수정 로그가 다 남아요. 남아있죠. 그게 이제 아주 고급진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쓰거든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 좀 오라클 같은 거 쓸 거예요. 그러면은 데이터 수정하면 수정 로그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영장만 주면은 그건 바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오면은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영장 줘서 실패해서 검사가 우리 변 대표 또 명예훼손 또 걸면은 또 감옥 가면 되는데 왜 그걸 안 내줘? 요즘 우리 재판 가면요. 이제 우리가 김한수 사용 증거를 잡은 다음부터 이제 검찰이 피고가 돼버리고 우리가 검사가 돼버렸는데 우리가 이제 호통을 치는 거죠. 당신 이렇게 조작하지 않았냐. 검사는 이제 도망갔고요. 이 직관검사는.
원래 수사단 검사는 더 이상 안 나오고 이제 그냥 공판 검사가 그냥 배째고 들어놓고 있는데 우리가 막 공격을 하면 이제 판사들이 이제 검사를 변호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구도가. 그 재밌는 재판이에요. 네, 재밌는 재판. 놀러 오시면 황당한 재판 있고요. 검사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우리가 막 다그치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걸 두고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판사들이 이제 검사를 변호해 주는 거죠. 크시군요. 예. 예, 오늘 참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 이런 재밌는 얘기를 또 재밌지만 동시에 참 울분이 많이 나죠. 근데 세상은 웃으면서 사셔야 돼요. 근데 이게 울분이 나오는 얘기도 이게 자세한 내막이 다뤄져 있으니까 너무나 우리가 기억을 하듯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거짓으로 선동을 해서 거짓 탄핵을 한 건데 거짓 탄핵을 했는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넘긴 자료도 영어로 리포티들리 우리말로 언론에 의하면 22건 국회가 탄핵재판소로 넘긴 것도 그리고 그 언론에 의하면에 첫 물꼬를 터서 국민들을 한순간에 박근혜라는 인물은 최순실이 조종하는 아바타고 그 최순실의 아바타 뒤에는 최태민이라는 악령이 있다. 그 악령에 대해서 동아일보 김순덕도 썼고 그리고 그 연세대학교 전머식이라는 정신과 의사는 그걸 악령이라고. 나는 그 사람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신과 의사가 내가 정신과 의사야. 내 눈에 저 사람 어떤 그 정신 착란 상태에서 뭔가 악령을 보고 있는 사람이야. 내 눈에 그렇게 보여. 근데 내가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야. 그냥 텔레비나 신문에서 보실 때 그렇게 보여. 내가 경륜인 정신과 의사예요. 그러면 텔레비나 신문에 난 것만 가지고 저 사람 악령 씌웠어.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악성 정신분열증이야. 이 소리인데 의사가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인터뷰도 안 해보고 그 소리를 해. 난 그 사람 의사면 뺏어야 된다고 봐. 다른 이유 정치적 입장과 아무 상관없이. 그 세브란스의 부원장까지 해요. 그건 더 웃기는 건 뭔지 알아? 그 전 교수가 북한 탈북민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자기가 국내 1위 권위자야. 웃기는 자야. 그렇게 인간에 대한 감수성, 기본 예의가 없는 자가 왜 탈북민 옆에 가서 알짱거리냐고. 전 교수 저기 뭐야 기분 나쁘면 연락하세요. 여기 출연시켜 드릴게. 나는 그게 나는 다른 거 다 떠나. 그 양반이 박근혜 증오를 해도 좋고 박근혜를 찬양해도 좋고 완전히 뭐 완전 골수 박바여도 좋고 그건 정치적 입장이야. 그건 그 다음번이야. 근데 어떻게 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자기가 환자로서 인터뷰해 보지도 않은 혹은 직접적인 그 접촉도 별로 없는 사이에서 자 우리가 그런 세월을 겪었잖아. 그 세월을 줄기차게 지금 4년째 물고 늘어지고 있는 우리 변희재 대표님 마지막 한마디 한 4, 5분. 이제 탄핵은 이제 덮고 가자는 게 내가 볼 때 이 보수의 대세인 것 같아요. 입고 가자. 덮어지나 그게? 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런데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기가 이거를 할 말이 없어서 뭐 탄핵을 내가 뭐 잘 당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사면 논란이 나오잖아요. 사면 논란이 나오면서 뭐 사면이 뭐 저는 된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또 반성문을 써라 뭐 얘기 나오면요. 자연스럽게 그럼 다 탄핵을 왜 당했고 이게 또 튀어나옵니다. 이 문제가. 그리고 언젠가는 박 대통령이 자기 명예회복을 위해서 어느 순간에 입을 열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이런 DB들은 다 쌓아놔야 되는 거죠. 이게 덮고 가고 싶다고 덮어질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은 탄핵은 이제 국내에서 보면 조중동하고 탄핵의 소총수를 쓴 건 민주당이 아니야. 조중동과 김무성, 유승민이에요. 실제는 공격수 제일 공격수가 주범들이죠. 예.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은 처음에 약간 하는 척하다 뒤에서 이제 으쌰으쌰 해준 거고. 그러면 제도권,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가 친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미 국무부 PC 좌파, 힐러리 클린턴과 그 세력이 있는 거고 특히 이게 트럼프 초기 때 그렇게 자기들 인맥 통해서 그렇게 일을 악화시켜버리고 거기다가 반기문까지 주저앉혀버렸거든. 그건 뭐냐면은 한반도 상황을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트럼프를 함정에 넣으려 그런 거였다고 이게.
그리고 당연히 중국이나 북한은 그런 일이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계속해서 이 길로 갔던 거고. 그래서 이 박 대통령이 죽을 자리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 초가요. 그러니까 조중동과 김무성, 유승민이 칼 뽑고 죽이겠다고 덤빈 거고, 거기다가 미국 국무부의 PC 좌파가 덤빈 거고, 거기에 중국, 북한이 같이 가. 북한은 박근혜 탄핵 얘기를 그해 4월부터 했는데 방송에서. 난수 방송을 일반 방송에서 틀어버리고, 난수 방송을 일반 방송에서 단파가 아니라 일반 방송 중파로 때린다는 얘기는 간첩 총궐기예요. 명령이. 그러니까 그런 일인데, 그런 일의 첫 방아쇠가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 참 잘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최순실 걸로 만들려고 최순실 걸로 만들려고 보니까 개통자는 아무튼 김한수 언저리가 개통한 건 부인을 못 하니까 김한수 개통해서 이춘상한테 넘겨줬고, 그 다음은 난 모른다. 그 스토리를 만들려고 뭔가 정보를 영어로 말하면 닥터링, 조작한 흔적이 있다라는 게 지금 그렇죠. 그게 계약서로 계약서 보나 요금 납부로 보면 그게 있다는 게 지금 오늘 변희재 대표님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계돼서 언급되는 회사나 검사님들 또 다른 분들 중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저희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제가 정중히 참고로, 모셔서 반론권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는 감옥 가기 책에서 싫습니다. 나오는 모든 이 관련자들은요, 뭐 K모 씨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실명입니다. 검사 실명, 판사 실명, 다 실명이에요. 간이 나왔다니까 좀 만져볼게. 간이 좀 나와 있어. 뭐 김모 판사 이런 거 없어요. 다 실명이에요. 나 같으면 K모 판사도 못 써. 반사 이렇게 썼을 거야. 자, 이제 그만하고 조만간에 술 한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